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작년보다 통장 잔고는 늘었고, 차는 더 좋은 걸로 바꿨고, 손목시계는 더 무거워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살면서 가치는 숫자로 셀 수 있고, 인생은 마치 점수판 같다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같은 쳇바퀴를 좀 더 빨리 돌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서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나의 가치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부유해졌는가?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더 커졌을 뿐인가? 내가 진짜로 이룬 것과 그냥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사이의 거리,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점수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점수판이죠.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팔로워,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산. 반면에 다른 쪽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내면의 미덕, 이성과 탁월함.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느 쪽 점수판을 더 자주 보고 계신가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텅 빈 점수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달려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측정 기준이 목표가 될 때 그 기준은 본래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왜곡한다. 이게 바로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나 팔로워 같은 숫자를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정작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했던 그 길에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목적 없는 전진은 의미 없는 움직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땀 흘리면서 달려도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현대적인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에 아주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에르곤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에는 고유한 기능, 즉 존재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자, 칼의 에르곤이 자르는 것이라면 인간의 에르곤은 과연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단순히 먹고 자는 걸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성적인 삶 그 자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능, 즉 에르곤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아레테라고 불렀습니다. 미덕 또는 탁월함이라고 번역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뭐 한 번의 대단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고민 없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탁월함이란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습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도 방향을 잃으면 그냥 맹목적인 반복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딱 판단하고 올바른 목적을 올바른 수단으로 올바른 타이밍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을 인격으로 완성시키는 내면의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먼저 나만의 고유한 기능, 에르곤을 발견하고요. 그 기능을 탁월하게 아레테의 경지로 갈고 닦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프로네시스라는 실천적 지혜의 나침반을 사용하죠.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일시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우는 진정한 번영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도 올바른 순서가 있다고 말했어요. 영혼의 좋음이 육체의 좋음보다, 그리고 육체의 좋음은 부나 명예 같은 외적인 좋음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꿀 때, 즉 돈이나 명예를 내면의 가치보다 앞세울 때 삶의 균형은 와르르 무너지고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 피라미드는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나요? 자, 그럼 이 멋진 고대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걸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새로운 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의 이상을 위한 현대판 측정 도구입니다. 내 일이 나의 목적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목적 적합성부터 하루에 미덕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보는 미덕 실천,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지 평가하는 실천적 지혜 점수, 그리고 너그러움, 정의, 깊은 사색의 시간, 진정한 우정까지. 중요한 건요, 이 7가지 지표는 남이랑 경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조율하기 위한 나만의 계기판 같은 것. 아직도 이 개념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들을 이 고대의 척도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결과가 생각보다 꽤 흥미롭습니다. 먼저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삶, 타인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깊은 사색의 시간에서 모두 높은 조화를 보여줘요.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시나드는 환경보호라는 자기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죠. 반면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자기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최고지만 사색의 영역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류 진보라는 거대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때로는 다른 가치들과 불안정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일치가 주는 평화를, 슈나드는 목적이 주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마이클 조던은 단련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머스크는 균형을 잃었을 때 과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이 척도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나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로는 결코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쾌락의 쳇바퀴 효과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취에도 금방 적응해버리고 그게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욕망이란 건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계속해서 팽창하기 마련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실천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도전을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바로 7일간의 자기 감사입니다. 첫날은 내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목적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를 점검하고요. 셋째 날은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넷째 날은 내 시간이나 돈의 일부를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 써보고, 다섯째 날에는 내 인간관계 속의 균형을 돌아봅니다. 여섯째 날은 모든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오롯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지막 날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면 없이 정말 정직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이 도전의 목적은 대선이 아니에요. 자각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결국 진정한 척도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누구도 되돌려줄 수 없는 것, 바로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들이미는 그 시끄러운 점수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가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모습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걸고 답해야 할 한 인간의 유일한 척도일지도 모릅니다.